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보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방광염으로 많이 찾아오십니까? 방광염, 비뇨의학과의 감기. 굉장히 흔하다는 뜻입니다. 방광염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질환인가요? 방광염은 이제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방광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배뇨장애. 요게 이제 방광염의 주 메커니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광염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방광염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성은 당연히 방광염보다는 방광 바로 앞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어서 전립선염으로 유발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네. 남성은 요도의 길이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죠. 네.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한 3에서 5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광 내로 세균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한 이제 주 세균이 90% 정도가 네. 대장 안에 항문 주위에 있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항문과 요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요도로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증상들이 또 있다? 방광염의 증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자주 마려운 것 같은 빈뇨. 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그다음에 밤에도 계속 자다가 깨야 되는 야간뇨. 네. 더 심해지면은 이제 하복부, 네. 치골 부위 하복부 쪽에 또는 이제 회음부 위쪽으로 해서 방광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발열이나 오한 이런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많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즉각적으로 병원에 와야 되는 방광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혈뇨, 즉 방광 내벽이 무너지면서 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광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광암일 수도 있다는 거. 야,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감기처럼 감기다, 흔한 거다 하고 했는데 그게 암까지 간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인 줄 알고 병원에 저희 병원 내원하셨다가 네.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뇨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 방광염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비뇨기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광염에서 방광암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방광염이 내버려 두면은 암이 되냐? 방광암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한두 번 급성 방광염이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에 3번 이상 자꾸 방광염이 재발한다거나 또는 이게 만성화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실제 방광암의 유병률은 또 남성한테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방광염은 아이러니합니다. 또 여성분이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방광암의 유병 인자 중에서 위험 요소 중에서 방광염은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광암의 원인은 뭡니까? 사실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바로 스모킹, 담배, 흡연입니다. 그래요? 흡연이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죠. 흡연은 뭐 모든 거에 암을 유발하는데 근데 연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폐로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소변을 만들 경우에 그게 방광에 자극을 줘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담배는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가 이제 페인트나 이런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는 직업 이런 분들이 되게 또 높아집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요로 감염 즉 방광염을 자꾸 재발화시키고 만성화시키면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을 재발 안 되게끔 만성화 안 되게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방광염과 방광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비뇨의학과 Q&A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변 분이 네. 그런 일이 생긴다. 네.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아, 저는 기다리라고 안 할 너무 텐데.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전 기다리라고 안 한다니까요. 병원 가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자연치유 그냥 0입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긴 있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광염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방광에만 염증을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이 타고 올라갑니다. 아하. 타고 올라가서 신장에 염증을 유발해요. 신우신염. 그렇게 되면은 전신 감염을 유발을 해서 네.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나 옆구리 통증이나 더 심하면 폐혈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광염은 방치를 하면 안 되고요. 간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방광 통증 증후군 네. 그렇게 자꾸 재발됐을 때 만성화됐을 때 방광암까지 유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논문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게 일리가 있습니까? 회음부, 비뇨 생식기의 네.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샤워보다 당연히 목욕탕에 있는 물이 깨끗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꽉 끼는 옷이 방광염을 유발할 것이냐 그 습기가 많이 차면서 서해부나 사타구니에 땀도 많이 차게 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아래를 따뜻하게, 네. 남자는 아래를 차갑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인 거죠? 따뜻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차게 하는 건 안 좋은데 딱 하나 남성의 음란 부위는 차갑게 하는 게 맞습니다. 중심 체온보다 1도에서 2도가 낮을 때 남성의 그 정자 생성 능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과민성 방광염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염 환자는 이제 급격하게 소변이 참기가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케겔 운동을 하면 관략근이 강화가 되면서 증상을 조금 소실하거나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방광이 탈출했다거나, 그다음에 자궁, 질 탈출, 그다음 직장 이런 탈출에 의해서 배뇨 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데는 케겔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정보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끝내면은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그래서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세요. 다리를 이제 들어볼 겁니다. 자, 다리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발바닥을 모아서 이렇게 붙여보시고 양쪽 무릎을 이렇게 나비처럼 쫙 펴보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모아주면서 허리도 같이 말아주세요. 목도 최대한 척추를 말아버린다는 느낌.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집에 보시면 이런 휴지 있죠? 돌머리 휴지. 요거를 하나 구비해 주세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요거를 앉는 자세에서 양측 무릎에 한번 이렇게 껴보십시오. 끼운 다음에 한번 편안하게 뒤로 한번 누워보세요. 허리 쪽에 주먹이 들어갈 수 있게 허리에 힘을 줘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휴지를 5번 쪼아볼게요.
네, 오늘은 닥터하우스 원포인트 레슨에서 골반 기저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방법, 그다음 운동법 잘 기억했다가 문제 없도록 꼭 명심하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명심할 만한 아주 좋은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